자, 이제 우리 1일차 교육의 마지막 시간. 네, 린치핀 7대 과제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뭐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 출근, 두 번째 데일리 앤 위클리, 세 번째 DB 관리철, 프로스펙팅 관리철, 네 번째 상담 자료 점검, 다섯 번째 상담 화법 점검, 즉 워게임이고요. 여섯 번째 선순환과 소개 요청 시스템, 일곱 번째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입니다. 자, 이 린치핀 7대 과제는요, 린치핀인이면 모두가 지키는 기본적인 영업 루틴에 대한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김민준 대표님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셨길래 이 자리까지 성장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린치핀 7대 과제를 매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 린치핀인들한테 그리고 영업인들한테 이 7대 과제의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이 7대 과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나의 습관 같은 거예요. 매일 아침 운동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경력자든 신입이든 경력자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습관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1번을 못하면 2, 3, 4, 5, 6, 7 못한다. 2번 못하면 3, 4, 5, 6, 7 못한다. 3번 못하면 4, 5, 6, 7 의미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위일체야, 7위일체. 이거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출근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린치핀 7대 과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성장하여 성공할 수 있는 7가지의 핵심 루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틴. 바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어때요? 동기부여? 물론 중요하죠. 저는 어때 보여요? 제가 일을 동기부여로 할 것 같아요? 루틴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표님은 도대체 동기가 뭐예요? 저는 동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 동기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엔 있었죠.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꼭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매일마다 자기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동기가 필요하고,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왜? 그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동기부여 강의 들으러 가고, 동기부여 책 읽고, 그냥 그것만 해요. 본인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나쁜 거 아니죠. 그러면서 실력까지 키우면 상관이 없는데 동기부여만 찾는 분들은 절대로 성장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루틴, 이게 루틴이라 그랬잖아요. 영업인의 기본 루틴이고 린치핀인이면 이걸 다 지켜야 돼요. 린치핀인인데 이걸 안 지킨다? 그걸 린치핀인이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든요, 시작하면 동기부여, 즉 열정이 가장 높습니다. 맞죠?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 취미가 어떻게 돼요? 재월님 취미가 어떻게 되시죠? 서연님은요? 비슷해요? 혜영님은요? 운동. 종윤님은요? 친구들 만나는 거? 각자의 이제 뭐 취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하면은 제일 재밌잖아요. 막 계획 세우고, 그러니까 새해 다짐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열정이 떨어져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일이 잘 되면 열정이 안 떨어질 것 같죠? 일이 잘 돼도 열정이 떨어져요. 일이 안 되면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열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잘 돼도 안 돼도 떨어지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게, 열정이 떨어졌을 때마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나이는 먹어가는데 커리어는 개박살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정은 당연히 떨어져요. 당연한 건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열정이 떨어진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살 수 없잖아.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열정이 떨어지든 안 지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꾸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 루틴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게 성공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봐봐요. 저는 루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오늘이 2025년 8월 1일이죠. 저는 내년 8월 1일 스케줄도 있어요. 이게 제 루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을 오랜 기간 성장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열정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돼도 열정 떨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 때려칠 수 없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든 내가 지켜나가는 하루에, 한 주에, 한 달에, 매년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뭘 주는 거야? 안정성을 준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린치핀을 왜 선택했어요? 여기 안정적인 조직이니까 선택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왜?
제가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이러질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루틴대로 하잖아요. 완벽한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 1,000, 2,000 벌면 열정 안 떨어질 것 같죠? 열정 겁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월 200, 300, 400 벌다가 여기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다치지도 않아요. 그냥 또 알바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월 1,000, 2,000 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여기 옥상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요. 왜? 그 생활을 맛보고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돈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걸 느껴보고 그렇지 못한 박탈된 생활을 다시 겪잖아요. 괴리감이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두렵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일이 하기 싫어. 밥 먹기 싫어.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일이 하기 싫어도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는 거. 그게 많고 강한 사람일수록 우리 업에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열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린치핀은 동기부여, 열정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 건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없어도 루틴대로 내가 하루, 한 주, 한 달 살아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린치핀의 7대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출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일즈 하는 사람으로서 출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난 출근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세일즈 하는 건데 왜 출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있어요? 없네요. 그럼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출근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왜? 출근을 안 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루틴이. 자, 세일즈 하는 사람들 중에 출근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면담을 해보면 너무 안타까워져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뭐 어디 뭐 이런 이상한 뭐 약간 못 사는 막 그런 데서 태어나서 내 이 세상이 그냥 뭐 제일 낫겠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출근이라는 게 아예 없는 조직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출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성도 모르고 교육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일은 잘하고 싶고 그런 데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 문화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이게 원래 다른 데도 다 이런 거 아니야? 다른 데도 교육 없는 거 아니야? 다른 데도 다 수수료 시상시책 낮은 거 아니야? 다른 데도 다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교육이 없어, 조직에. 그러니까 출근은 해요. 그것도 뭐 제대로 지켜지진 않지만 근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교육도 없어, 멘토링도 없어, 조직도 없어, C플랜도 없어, 프라이데이 클래스도 없어, 뭐 보장 분석 시간도 없어, 브레인스토밍도 없어, 정규 교육도 없어, 뭐 DB 인풋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조직이 대한민국의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유니크한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우린 다 갖고 있잖아요. 전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린치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아요. 다른 회사를 경험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이 회사가 말이 안 되는지를 알아요. 너무 감사한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도 다 이런 줄 알아. 억울해 죽겠어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출근이라는 게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출근은 있는데 출근을 했을 때 아무것도 케어받지 못했던 그래서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한 제 유튜브 보다가 점심 먹고 바로 집에 가버리는 그런 회사와 조직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출근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출근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는 내가 내 사업과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가게를 차렸다고 했을 때 어떤 날은 안 열고 어떤 날은 오후 2시에 열고 어떤 날은 4시에 열었다가 뭐 8시에 닫고 어떤 날은 뭐 새벽 2시에 열고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게보다도 훨씬 더 큰 돈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정해진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거 프로로서 너무 가장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굴 관리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출근, 즉 내 가게 문을 여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왜 출근이 중요하냐면 저는 제 아내는 종교가 있지만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무교예요. 근데 제가 믿는 그 가치가 있거든요. 카르마라고 혹시 아세요? 카르마가 뭐예요?
카르마는 내가 나쁘게 행동을 하면 나한테 나쁘게 돌아온다는 거고,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나한테 좋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상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비속어나 이런 것들 일절 안 쓰고 정말 뭐 엄청난 뭐 성인군자는 아니어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왜 노력을 하냐면, 이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 멤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내 가족한테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것이고, 저는 당연히 리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원들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눈치를 잘 보고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통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 영업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출근 안 하는 사람이야. 혹은 일주일에 뭐 한 번만 출근하는 사람이야. 물론 린치핀은 엔잡러도 뽑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개인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귀찮으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고객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혜영님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 당연히 내가 좋게 보여야 되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혜영님, 저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혜영님, 저는 일 있을 때만 한 달에 한 번 출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출근하는 사람이어도 고객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럼 거짓말 반복하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고객 만나서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는 한 출근은 중요한 거 맞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고객은. 근데 그 사람한테 앞에 두고 내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주 1회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저 믿어주세요, 저 잘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고객 만나서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한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행동을 해야죠. 맞죠? 그래야 내가 더 운이 생기고 더 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출근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일이 있을 때만 출근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반대거든요. 출근을 해야 일이 생겨요. 출근을 해서 내가 매일매일 뭔가를 준비하고 데일리를 보내고 위클리를 만들고 설계 연습을 하고 화법 연습을 해야 나한테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이게 반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내일 출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일 종신보험 100만 원짜리 계약 받을 게 있어. 그거 받으면은 뭐 몇천 벌어요. 그럼 출근해요, 안 해요? 아니,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해요? 회사 대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출근을 안 한다라는 건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냥 관두는 게 낫죠. 개인적인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나요? 물론 사람마다 출근 시간 이런 거 다 제가 조율을 해드려요. 근데 매일 아침 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건 우리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숭고한 가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 출근이 중요한 이유. 저는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새벽 6시 반에 출근했어요. 한 4년차, 5년차까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근데도 신입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전 이게 너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린치핀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건 많아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이 7년, 8년 영업을 하고요, 완벽하게 이 조직의 1등이 되고 완벽하게 내 루틴이 다 만들어졌어. 그 상태가 되니까 저도 한눈이 팔렸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만 출근하고 싶더라고. 제가 전 회사에서 마케팅 임원 할 때 그 조직은 저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내가 1등이야. 저와 2등의 차이가 거의 몇백 킬로 차이 날 정도로 압도적인 1등이었거든요. 당연히 제가 당시 모셨던 리더분도 민준이 알아서 잘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주일에 2번만, 심지어 출근 안 하겠다도 아니야.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만 출근했거든요. 7시 반까지 출근하다가 일주일은 너무 편한 거야. 일요일날 술 마셔도 되고 밤 늦게까지 미국 주식 해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데일리를 미국 출장 가도 시차를 계산해서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출근을 일주일에 안 하니까 2주차 월요일날 자느라고 데일리를 안 보낸 거예요. 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보냈던 걸.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카톡이 엄청 와 있더라고. 왜? 8년 동안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오늘 안 보내니까 진짜 내가 무슨 죽었는 줄 알았나 봐요. 그걸 보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와,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로 영업을 하고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놨는데 고작 일주일 출근을 안 지켰다고 루틴이 다 망가지겠네? 7년 동안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월화수목금 1시간 더 일찍 출근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강사분 중에 김미경 강사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죠? 김미경 강사, 그분이 원래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되게 유명한 강사거든요. 근데 IMF 때 이제 망할 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김미경 강사의 어머니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근해 라고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김미경 강사가 지금 뭐 진짜 인생의 위기잖아요. 막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학원에 막 수강생 하나도 없고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할 게 없는데도 학원은 9시에 여는데 새벽 4시에 학원을 갔대요.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뭘 했냐면 학부모들한테 편지를 썼대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그 편지를 학부모들이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원아들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막 200명, 300명까지 늘어나가지고 IMF를 극복했잖아요. 이거 실제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뭘 해도 망해요. 뭘 해도 망해요. 여러분들, 뭔가를 얻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스스로에 대한 통제예요. 내가 건강을 얻고 싶은데 맨날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맨날 새벽 5시에 자면 돼요, 안 돼요? 통제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이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고객한테 버럭버럭 멱살 잡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통제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출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출근은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큰 돈 벌 수 있고 큰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객관적으로 차별점 없이 차이점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처럼 영업하시는 분들, 자기 통제해야 되는 분들이 출근,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각하는 거예요. 저는 출근을 이 사람이 만약에 등한시한다? 그러면은 그냥 자율 출근하라 그래요. 네. 왜? 조직 분위기 다 망치고 본인도 열심히 살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뭐하러 붙잡고 그 기본도. 근데 출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정말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 그럼 저는 제 진짜 피와 살을 갈아 넣어서라도 그 사람 잘 되게 만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바로 근태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영업인 중에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출근 아예 안 하는데 꾸준하게 일 잘하는 사람 진짜 장담하는데 제 주변에 영업인 몇천 명 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잘된 사람. 근데 반대로 정말 재능 없고 능력 없는데 꾸준하게 출근해가지고 조금씩 갈고 닦아서 지금 억대 연봉 버시는 분들은 너무 수두룩해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은 출근이다. 그래서 린치핀의 첫 번째 루틴, 바로 출근.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데일리, 위클리.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린치핀 대화방에 다 초대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아침마다 영업자료방이랑 대화방에 어떤 게 짜자자자자 올라와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고객한테 보내주는 엄청난 양의 신문과 자료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최고의 고객 관리라는 거예요. 제가 14년 동안 일하면서 유지율이 97%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증권 줄 때 면장갑 끼고 레드카펫 깐 다음에 제가 무릎 꿇고 증권 주고 막 고객 생일날 회사 앞에 찾아가서 그 3번 미역국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주고 고객 생일날 영상 통화해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막 꽃갈 모자 쓰고 뭐 자필 편지는 당연하고 분기마다 선물 보내고 제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막 그 집 앞에 붙이고 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고객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 고객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공유해드리겠다고 했죠. 아무튼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고객이 300명일 때 했던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www.jei름.com을 치면은 제가 만든 복지몰이 나와요. 그 복지몰 만드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복지몰은 제 고객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복지몰이냐면 생필품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권 같은 거 구매할 수 있고 호텔, 모텔 예약, 막 펜션 예약 이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300명한테 제가 글을 잘 쓰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이런 복지몰 만들었으니까 가입해라 이런 혜택 있다 엄청나게 많이 어필했어요. 3개월 지나고 나서 몇 명 가입했나 보니까 몇 명 가입했을 것 같아요? 300명 중에 60명도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고객 관리지 그럼? 나한텐 중요한데 이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네. 이 사람을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생각한 게 매일 연락해야겠다. 그게 바로 데일리의 기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통했죠.
제일 좋은 고객 관리는 매일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매일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좀 집착 같잖아. 저는 약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갖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출근을 했다고 해서 나 오늘 출근했어요 그 내용을 계속 보내는 것도 좀 뭔가 허락받는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지? 신문을 보내줘야겠다. 매일 아침. 근데 이쁘게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세요. 오늘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비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멘트를 한 다음에 내 영역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내 연락처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헤드라인 뉴스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줘야겠다. 그 생각을 10몇 년 전에 했고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최고의 고객 관리냐면, 자, 데일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왜 해야 되냐면, 데일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매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클리는 뭐냐면, 제가 일요일날 오후에 제가 원래 보내는 데일리 메시지랑 조금 다른 양식으로 시사상식이나 경제상식 같은 걸로 이쁘게 문구 만들어서 다 공유해드려요. 그거에 여러분들 이름만 넣어서 그냥 같이 보내주면 돼요. 그걸로 위클리 하시면 돼요. 제가 위클리는 왜 하냐면, 사람들이 보통 주말에 다른 친구나 뭐 지인을 만나잖아요. 내가 어떤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걸 딱 보내요. 그러면은 그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누군데 이런 거 보내줘? 이거 내 관리자야. 근데 본인 관리자는 그런 거 안 해주거든, 보통. 그래서 차별화예요. 그러면은 야, 내 관리자는 그런 거 안 해주는데, 야, 이 사람 뭐야, 나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제가 소개받은 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이고 주말에도 소통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위클리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일요일날 오후에 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위클리. 그리고 데일리는 여러분들 두 번째 미션이에요. 데일리도 되게 쉬워요. 양식이 이미 다 있죠. 내일 아침에 대화방에 막 올라오는 데일리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데일리를 하나 딱 선정하세요. 그리고 그 데일리에 여러분들 이름,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만 조금 바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로 피드백 수정을 해드릴게요.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이겠죠. 여러분들 운 좋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월요일까지 다 하시면 되겠다. 주말이 있네, 여러분들은. 네, 이게 린치핀 교육이 매일마다 교육이 진행되는데 매일마다 그 미션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만 듣고 집에 가버리면 안 돼요. 교육 듣고 여러분들이 미션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말이니까 좀 다행이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데일리 양식을 하나 정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데일리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보내시면 되는데, 데일리는 9시에 보냈다가 11시에 보냈다가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출근하고 30분 이내로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보내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정감 효과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세리님이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애 기간이라고 칠게요. 세리님이 맨날 일 끝나고 저녁 8시에 전화를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저녁 8시에 전화가 안 온 거야.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왜 불안해요? 맨날 그 시간에 연락이 오다가 안 오니까. 근데 그 시간에 계속 연락이 오면 안정감, 그리고 예측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출근하고 1시간 이내에 무조건 데일리 보내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보냅니다. 위클리는 일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보냅니다. 항상. 그리고 데일리가 또 좋은 이유가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고객 관리고 아무리 고객이 많아져도 할 수 있는 고객 관리예요. 제가 고객이 1087명이 있거든요. 1087명한테 다 보내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필 편지를 써주는 걸로 고객 관리를 하면 100명 넘어가는 순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엔 했는데 이 사람 뭐 지금 좀 어떻게 뭐 일 좀 잘 된다고 뭐 이렇게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데일리는 고객 관리 중에 가장 기본일 뿐이에요. 나한테 소개를 해줬거나, 일단 여러분들 나한테 한 명이라도 소개를 해줬다, 이거는 무조건 VIP예요. 왜? 계약을 하는 건 이 사람 이득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고맙지만, 근데 소개를 해주는 건 진짜 날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또는 가족 계약을 했다거나 뭐 보험료를 20만 원 이상 계약을 했다, 이런 분들은 내 VI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신 지 1년 안 된 분들, 2년 안 된 분들이 있죠. 생일 다 챙겨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뭐 제 영상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 사람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 사람 생일을 꼭 체크해놔요. 그 사람 생일도 전 무조건 챙겨줘요. 엄청나게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겠죠? 어마어마하게 감동받습니다. 단돈 10,000원짜리 뭐 화분을 하나 보내줘도 이거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내가 챙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
내가 욕먹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욕먹는 게 더 화가 나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나 챙겨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챙겨주는 게 훨씬 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나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같이 챙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생일날 깜짝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 주소를 다 기입을 해서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 저는 항상 이걸 했어요. 1분기 끝나면 구충제를 보내줬어요. 편지 써가지고. 근데 자필 편지가 아니라 그냥 A4 용지로 편지를 만들어서 제 사진 넣고, 2분기 끝나면 덥잖아요. 손풍기. 3분기 끝나면 황사가 심했어요. 황사 마스크. 4분기 끝나고 춥잖아. 손난로. 진짜 돈 얼마 안 들고요. 감동받아요. 근데 이거는 고객 연락처 정리, 주소록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왜 매일 해야 되냐? 매일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뿐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고객이 왜 중요하냐면 나한테 소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내가 잘 관리해준 고객이 한 명 있다라는 거는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평 있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DB 영업을 하겠지만 나를 믿어주는 고객이 50명, 100명이 쌓이면은 50평, 100평의 농밭에서 자립자족이 돼요. 그때부터 소개가 미친 듯이 나옵니다. 잘 관리만 되고 있다면,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소개해줘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걸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객분들한테. 그러면 나중에는 DB 영업을 덜 해도 똑같은 컨디션으로 갈 수 있어요. 훨씬 더 영업이 쉬워지는 거예요. 1087명 중에 제 지인이 30명밖에 없어요. 저는 원래 인간관계가 좁고 깊어요. 저는 막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거의 600명이 소개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DB예요. 네. 이게 가능하려면 날 믿어준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돈으로 바라보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를 믿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나도 마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대 7 법칙. 고객을 통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으면 300만 원은 다시 페이백을 해라. 그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성 들인 선물이라던가 날 믿어줘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표시 같은 거. 그럼 여러분들은 1억, 2억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아깝다고 돈 아끼지 마세요. 더 큰 사업하려면 투자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제가 4년 동안 인센티브로 거의 뭐 7억 8천을 드렸습니다. 그거 내가 아꼈으면 저는 지금 8억이 더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원분들이 만족해서 여기서 자기가 이 꿈을 실현시키고 만족하고 이 조직을 좋아하고, 이게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8억이 아니라 80억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업가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장사꾼은요, 오늘만 봐요. 사업가는 1년 뒤를 봅니다. 이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 매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또 데일리가 좋은 이유가 두 번째, 절판 메시지 보낼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품이 없어진다, 뭐가 안 좋아진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항상 만들어서 린치핀을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마다 고객한테 신문이나 소식을 안 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띡 절판 메시지를 보내면, 아 뭐야 이 사람 이거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보내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고객한테 연락을 하다가 절판 메시지를 양식을 바꿔서 보내잖아요. 그럼 그걸 꼭 읽어봐요. 왜? 양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매일 어차피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해 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판 메시지도 효과를 보려면 평소에도 매일 데일리로 연락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수금 체크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의 설계사들이 고객을 언제 연락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납입 안 할 때. 한 6개월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 사람이 납입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피해보는 거 생기니까 그때 연락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객 되는 순간부터 매일 데일리 보내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납입을 안 해요. 그러면은 6개월 뒤에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병원님, 저는 매일 연락드리면서 주말까지 연락드리면서 매일 소식 전하고 약속시켰는데 왜 납입 안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납입을 못 할지언정 내 자존감이 상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사람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납입 못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욕먹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금 체크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은 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살면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영업에도 운의 신이 있어요. 근데 데일리를 보내면은 그 운이 내 편이 됩니다. 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실명을 밝히지는 못할 것 같고, 잠깐 배터리가 없나 이제?
2%밖에 없네, 배터리가. 잠깐만요. 데일리까지만 하고 2%면 뭐 아니다. 중간에 꺼질 수도 있겠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좀 충전 좀 했고 데일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영업의 운인데 제 실제 경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촬영하고 있으니까 뭐 실명은 못 밝히고 10몇 년 됐죠. 인천의 작전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 고향 친구가 특전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분 상담을 했어요. 4시간 상담을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은행장이었어요. 은퇴를 앞둔.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그 아버님한테 맡기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너무 상담은 좋았는데 계약은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안 해도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 8년 동안 데일리만 보내드렸습니다. 위클리랑. 8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장이 안 왔어요. 근데 읽기는 읽으셨어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8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랑 결혼했던 건 아니라 다른 분이랑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무슨 분이겠어요? 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육아박람회에서 태아보험을 이미 가입을 했는데 저한테 그게 잘 가입된 건지 좀 봐달래요. 8년 동안 너무 이렇게 맨날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냥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가방 하나에 종이백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4시간을 상담을 했고 결국에는 태아보험도 당연히 제가 다시 준비를 해드렸고 그 아버지, 은행장 하셨던 아버님을 딱 만나 뵙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죠. 상담을 아버님, 어머님, 그분이 첫째 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 그리고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5대1 상담을 8시간을 했어요. 아버님이 주식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주특기가 또 주식 쪽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종신보험 30만 원씩 5명이 다 하시고 아버님이 신도림 쪽에 있는 자기 고향 후배를 소개해 줬는데 만나보니까 건물주야. 상속 플랜 100만 원. 그리고 그분의 남편분이 또 체육하시는 분인데 좀 크게 하세요. 그리고 마당발이세요. 그래가지고 브리핑을 이렇게 다 잡아주셨어요. 그쪽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막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3개. 그리고 또 그분의 고향 그러니까 대학교 친구를 소개받았는데 그분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상남자야. 그래서 그분도 만나 뵙고 참치횟집에서 밥 먹다가 뭐 도와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하시면 좋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짜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진짜 터프한 게 딱 2년 되던 날 이제 민준아 이거 해지해도 너한테 손해 없지? 해지한다 하고 그냥 해지를 해버리셨어요. 이게 그 일 이후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고요. 거기서 소개돼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1억 5천인가 벌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데일리를 꾸준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2년이 안 됐겠죠? 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어떤 구름에 이 비가 들어와 있는지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를 꼭 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안 하셔도 되고 뭐 계약까지 안 나와도 되는데 알려야 됩니다. 이걸 알렸을 때 마침 필요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할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작하시면은 데일리라던가 혹은 내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를 홍보를 해야 된다.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일리를 보내야 되는 이유들은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리 고객이 많아도 이거는 매일 할 수 있는 루틴이고 고객님들한테 나 오늘 내 가게문 열었습니다를 아주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않고 우리를 그만두거나 혹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 고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가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럼 데일리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연락처 정리부터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자료와 제 조언과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쫙 남겨드릴 거예요. 영업자료방에. 초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린치핀에 위촉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이제 쫙 공유를 해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은 고객 이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내 고객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검은 별 김민준 이렇게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당연히 즐겨찾기 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거의 대부분은 다 연동이 되는데 내가 전화번호부에 저장한 이름이랑 카카오톡에 저장한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네, 이런 디테일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한 달치를 몰아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매일 하는 거예요. 내 고객이 생기면 그때그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검은별 김민준은 내 일반 고객이고요. 검은별 2개 김민준 VIP입니다. 네. 한 명이라도 소개를 해줬거나 혹은 뭐 가족 단위로 계약을 했다거나 그냥 내가 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0만 원 정도만 사실 가입을 하셔도 크게 가입하시는 거 맞아요. 그 정도의 기준을 잡으시고요. 검은별 김민준 검은색 동그라미 견액 고객입니다. 펀드를 관리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상담은 받았는데 계약 안 한 사람들 있죠. 하얀 색깔 별 김민준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데일리 보낼 때 카카오톡에서 하얀 색깔 별만 입력을 하면은 이 사람들 쫙 뜨겠죠.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절대로 데일리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너무나도 필수다. 그리고 또 XYZ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X는 내가 지금 당장 만나서 뭐 계약 유무를 떠나서 우리 일 시작한 거 얘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Y는 1, 2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Z는 연락처에 저장만 돼 있지 사실상 남이에요. 장례식이나 결혼식 아니면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통 나뉘는데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왔어도 100명이면은 X가 5명에서 10명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Y가 보통 15명, 나머지는 전부 다 85명이 다 Z예요.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쵸? 한 명 한 명 이름, 연락처 정리를 다 해야 돼요. X 김민준, Y 김민준, 그리고 뒤에다가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까지 같이 정리해두면 정말 좋습니다. 왜? 내가 만약에 의정부를 갔어요. 근데 미팅이 빨리 끝났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연락처에 의정부라고 치면 의정부 사는 고객이 다 떠요. 한두 명 더 만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맵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 이런 종이에다가 기입을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YZ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X를 2번, 3번 더 만나서 소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할 수 있는 X 마이너스 풀이 생겨요. 영업을 못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목을 맵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Y를 X로 만드는데 1년이 걸려요. 커피 사주고 술 사주고 밥 사줘서. X로 만들어서 이제 상담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너 이러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그랬던 거야? 이딴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성 겹치면 Y까지는 만나는 건 좋은데 Z는 진짜 만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냐? 데일리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거 보내는 건 전혀 어렵잖아요. 한 사람한테 보냈는데 0.1초도 안 걸립니다. 100명이어도 금방 보내. 1분이면 다 보냅니다. 10명씩 끊어서 보내거나 프로그램 쓰면 되니까. 자, 근데 이런 내 지인들이나 고객들한테 데일리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쿠션을 까셔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냥 대뜸 보내면은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 한번 받아봐. 존댓말 썼던 사람들한테는 존댓말 버전으로, 반말 썼던 사람들한테 존댓말 버전으로 보내면은 누가 봐도 단체 메시지잖아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에는 거의 대부분 제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제 연락처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검토하고 여러분들 걸로 바꾼 다음에 보내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Z는 쿠션 메시지 보낸 다음에 데일리로만 관리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YZ가 갑자기 나한테 문의를 해요. 혹시 너 운전자 보험도 해? 너 자동차 보험도 해? 그럼 바로 X가 됩니다. 힘들이지 않고. 제가 이렇게 YZ에서 갑자기 X가 되고 소개까지 받은 케이스가 30명이 넘어요. 너무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물론 지금은 DB 영업이 있지만 YZ를 찾아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상처받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험 얘기를 꺼냈는데 이 지인이 평소에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보험 얘기 꺼내니까 살짝 좀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왜 만난 거예요? 보험 얘기하려고 만난 거잖아요.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만났는데 뭐 대우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 실력으로 극복하면 돼요. 근데 지인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얼마큼 노력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만 제대로 밝히시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지인이라고 해서 나랑 친했던 관계라고 해서 그 얘기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처 정리와 데일리의 중요성, X, Y, Z 정리까지 쫙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럼 남은 게 요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10분 만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DB 관리철, 프로스펙팅 관리철 당연히 양식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엑셀 양식이고요.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고객 한 명 생겼을 때부터 해야 되고 DB 영업 시작과 동시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DB를 분배해 드리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양식에 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다 쓰셔야 돼요.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100개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DB를 몇 개 썼을 때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고 몇 명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통계 영업이 적용이 돼요. 통계 영업이 적용이 되는 순간 영업인의 영원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던
불안정성이 해결이 됩니다. 왜? 이 DB를 몇 개 쓰면 내가 얼마를 번다라는 통계값이 나오거든요. 너무 안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내가 뭘 못하는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연락을 했는데 약속은 되게 잘 잡았는데 실제 상담에서 계약이 안 됐어. 그럼 그 사람은 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상담을 못하는 거여서 그거를 개선하면 돼요. 사람이 제일 막막할 때가 뭔가가 안 되는데 내가 뭘 못하는지 모를 때예요. 그걸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프로스펙팅 관리철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몰아서 절대 못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프로스펙팅 관리철, 일반 프로스펙팅 관리철. 자, 이거는 내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쓰는 건데 그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써놓는 거예요. 고객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어떤 상품 가입했는지, 가입 제안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폴더 만들어서 다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갑자기 물어봤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전문가라고 했는데 뭘 물어봤을 때 대응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면 그거는 이미 고객 마음 떠나버려요. 그래서 프로스펙팅 관리철,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고객이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실제 사례가 되게 오래전에 만난 부사관 고객인데 상담하다가 마지막에 코피가 완전 터져가지고 피바다가 됐거든요. 당연히 그 미팅 끝나고 제가 고객관리철에 이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3년 뒤에 이 고객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만나러 가는 길에 뭐부터 했을까요? 고객관리철 열어서 그 사람 이름 검색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더니 코피가 팍 났네? 가는 길에 철분약이랑 비타민제 사갔습니다. 만나자마자 지금은 코피 안 나세요 하면서 드렸더니 자기도 까먹은 걸 어떻게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제 노트북으로 전 이렇게 고객 관리한다 다 보여드렸더니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믿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루틴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출근 안 하면 당연히 데일리 못 보내고 당연히 프로스펙팅 관리철 사용 못 합니다. 그리고 상담 자료 점검, 상담 화법 점검 이 두 가지는 워게임에 대한 건데 워게임은 뭐냐면 내가 실제 미팅, 생방 미팅을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충분히 브레인스토밍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DB 영업 굉장히 오랜 기간 잘했던 분들, 그냥 영업에 타고난 분들, 영업 능력이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군인 상담 안 해봤어요. 근데 군인 상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고민인지, 군인 공제가 뭔지, 뭐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뭐가 고민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류의 직업군을 상담해본 사람이 너무 많고요. 물어보면 돼요. 내가 오늘 이런 상담 할 건데 나 이렇게 말할 거고 이렇게 자료 준비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물어보면 100% 확률로 더 좋은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만나서 실수할 거 다 극복하고 커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상담 자료 점검, 상담 화법 점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상담 가기 전에 이 무조건 풀고 가셔야 됩니다. 워게임을 일상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선순환 소개 요청 시스템은 제가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예 소개 파트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풀 영상을 한 게 있는데 풀 강의를 한 게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 공유해드릴 거고 마지막 수금 체크. 린치핀은 엑셀로 다 여러분들 기고객 1회, 2회 미납하신 분들 정리해가지고 다 데이터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그것만 믿지 마시고요. 그건 너무나도 기본이고 평소에 7대 과제 루틴과 고객을 만났을 때 항상 이 상품이 좋아요 라는 것보다는 이 상품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삶에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많이 얘기해 주셔야만 계약이 안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린치핀은 1, 3, 6, 1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1개월 리뷰를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또 가야 되고요. 6개월 뒤에 또 가야 되고 12개월 뒤에 또 가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 이 사람 이미 나한테 가입한 사람이니까 만나봤자 뭐 있겠어? 절대 아니에요. 날 믿어준 사람한테서 더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소개도 받을 수 있고요. 추가 계약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계약이 유지가 안 되면 내가 노력한 시간이나 받은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고객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개월 차 리뷰, 3개월 차 리뷰, 6개월 차 리뷰, 12개월 차 리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럼 리뷰하러 가면 뭐해? 마지막으로 이걸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낼게요. 리뷰하러 가면은 저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상담 있죠. 그거를 1시간 축약 버전으로 똑같이 또 해줘요. 그래서 제 고객들은요, 저랑 4번을 만나잖아요. 제 화법을 외워요. 이 정도로 만들어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줬을 때 1차 상담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활용하는 거예요. 큰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설계사를 만났을 때 다른 설계사가 할 만한 멘트 있죠. 그걸 제가 다 방어를 다 해놓습니다. 다른 설계사가 만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게 맞다. 이런 것들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북 있죠. 매달마다 만들어드리는 그거 가지고 가서 이달의 영업 이슈 다 말해줘요. 그러면은 고객이 이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봐. 간병은 뭐예요? 이런 것도 나왔어요? 펫보험도 있어요? 그럼 또 추가 계약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 요청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거를
1개월 차 때 하고 3개월 차 때 하고 6개월 차 때 또 하고 12개월 차 때 또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만났다. 한 1년에 4번을 만났다. 그러면은 1년 기념으로 되게 맛있는 밥을 같이 또 먹습니다. 그때는 그냥 되게 편안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린치핀의 7대 과제 1번부터 7번까지 1번을 지키지 않으면은 2, 3, 4, 5, 6, 7번 절대 못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